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의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증시 전문가 총 22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증시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42.2%, 즉 95명이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로 올해 코스피의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뽑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1위는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네이버, 4위 현대차,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 포스코홀딩스, 7위 LG에너지솔루션, 8위 삼성전기, 9위 한미반도체, 10위 삼성 SDI 등으로 반도체 회사와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보면 1위는 에코프로, 공동 2위로는 에코프로비임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리노공업, 5위는 LNF, 공동 6위는 JYP 엔터, 그리고 루닛, 8위는 HPSP, 공동 9위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2차 전지와 로보틱스와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지만 JYP 엔터가 최근 증권가에서 추천을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를 질문을 했고 1위로는 AI가 39.1%, 2위는 로봇으로 15.1%, 3위는 비만 치료제로 11.1%, 4위는 2차 전지로 8.4%, 5위는 방위산업으로 6.7%로 답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31일 한국정제신문이 국내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올해 유망한 ETF를 복수 추천을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증권사와 운용사는 총 29개의 국내 유망 ETF를 추천했는데요. 이 중에 38%에 달하는 11개는 IT, 반도체, AI 관련 ETF였습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인덱스는 3표를 받아서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이 ETF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의 주요 빅 IT 업체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88.3%의 수익률을 냈으며 이것은 코스피 지수의 4배 이상입니다. 작년에 코스피는 19.3% 올랐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도 심천에 본사를 둔 BYD의 1등의 자리를 뺏겼고 마진도 줄고 있고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금융회사는 올해 테슬라의 주가를 150불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올해 테슬라의 하방 리스크가 지속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ETF와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은 2표씩을 획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높은 수익률을 거뒀으며 코덱스 반도체 ETF는 지난 1년간 65.2%,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은 40.7%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덱스 반도체 ETF는 저도 추천을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국내 상장한 미국의 국채 ETF도 추천을 많이 받은 유형입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나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등을 추천했으나 저는 외환에 노출되는 상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ETF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한 투자 전략으로 추천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배당형 ETF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 등을 추천받았습니다. 또한 해외 배당형 ETF인 JP모간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나 뱅가드 단기물 회사채 ETF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당형 ETF는 저도 추천을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나 저는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기업들을 편입한 ETF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작년에 7.13%의 낮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SCI ETF가
장기로 봤을 땐 좋지만 지금은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추천을 할 당시엔 6,300원 정도였기에 지금 팔아도 약간의 이익은 나오지만 교체를 하신다면 XRP, 리플이죠. 같은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이 다가오면서 가상화폐의 가격들도 오를 가능성도 있으며 XRP, 리플이죠. IPO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는 지금의 홍콩은 예전의 홍콩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홍콩으로 발령이 나서 갔던 94년부터 싱가포르로 떠난 2000년 2월까지의 홍콩은 지금의 홍콩과 매우 다릅니다. 일단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없었습니다. 또한 애국자법 또는 반간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지금과 같이 전랑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 같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많은 기업과 돈이 넘어오고 있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홍콩은 중국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 국제금융허브의 위치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살았던 홍콩은 이미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사이가 좋고 최근에도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미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신청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견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인 ASML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에 연설을 통해서 작년엔 경제가 어려웠고 일자리도 줄었고 기업의 활동도 어려웠다고 시인을 했으며 경제에 다시 활력을 얻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ETF에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뉴욕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인기가 있는 체중 감량제를 만드는 일라이 릴리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의 약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머크사 또한 체중 감량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올해도 체중 감량제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